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3시에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 이름처럼 테마주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테마주들이 상승하고 있을지,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시장의 주인공은 어떤 테마주들일지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미국 중간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 한 가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 이슈가 또 한 가지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모바일 페이 관련주도 한 가지 공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는 50분 동안만 저희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전문가님께서 여기 노란톡방 안에 바로 종목명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입장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 종목들 수익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10월 26일에 진입 도와드렸던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이렇게 정확히 눌림목에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고, 그 뒤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2주 만에 30%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화승 RNA 25% 넘는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고가 종목 2종목이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양지사, 코리아 FT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3번이나 경신하면서 큰 수익 안겨드렸고, 총 수익률 80% 넘게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일주일에 2가지 종목을 공략해드리지만요. 방송이 없는 날이 더 많죠. 방송 없는 날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종목 공략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해드렸던 종목으로 수익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으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종목명부터 비중, 매수가 정확하게 노란톡에서 제시해드렸고요. 저희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공략 도와드리면서 톡방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매수뿐만 아니라 목표가까지 저희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바로 체결이 되면서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던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로 총 최근의 수익률이 70%, 물론 약수익권에서 정리하거나 보합권에서 정리한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요. 저희는 최소한 잃지 않도록 해드리면서 이렇게 최근 70% 정말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린 종목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로만 70% 수익 챙겨드렸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제시해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설명을 드리지만요. 더 자세한 타점은 제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다양한 혜택 받아가실 수 있고 일주일에 단 50분만 열려있는 문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방송 중일 때만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여러분들 원래 기본으로 깔려있는 카메라 다들 있으시죠? 카메라 어플 켜시고 그 카메라 화면을 아래쪽 QR코드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요즘에 보면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가 갑자기 반등의 기대감이 생겼을 때는 갑자기 못 가던 종목들도 반등하거나 이런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종목들 몇 개 없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을 때일수록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으로든 수익을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정말 진짜로 올라줄 수 있는 테마주, 그중에서도 대장주만으로 공략해드리는 방송이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종목 공부하고 뉴스 보실 필요 없이요. 저희 방송만 함께 하셔도 좋은 종목들 정말 손쉽게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께서 원전 관련주로서 이렇게 대장주들을 쭉 정리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순서대로 상승이 크게 나와준다라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교육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해드렸던 이후에 G2파워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라고 콕 집어서 교육해 주셨던 종목이 교육 이후에 100%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종목 하나하나 모든 차트, 과거 차트까지 분석해 가면서 어떤 종목이 오를 때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지 머릿속에 쫙 꿰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장주들 공략해드리는 노란톡방,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분 정도밖에 여러분들을 노란톡 안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입장해 주셔야지만 이런 정보들을 아낌없이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모바일 결제 관련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모바일 결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 그리고 이제 곧 한국으로 상륙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애플페이까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한 가지 이슈는 11월 11일입니다. 중국에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제가 열립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그런 날이고요. 이런 날 여러분들 직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들의 쇼핑몰을 이용해서 모바일 결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바일 결제 관련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빠르게 저희가 스포일러 해드리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중간선거 관련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온 뉴스가 다 중간선거 이야기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도 열심히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간선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죠. 그런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나 정책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미국에서 IRA 법안이다 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있죠. 이런 것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섹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주목해 보시고 선취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 관련주와 모바일 결제 관련주 두 가지 들고 전문가님과 다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요. 코스피 지수 0.8% 상승하는 데 비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코스닥 지수 흐름은 장중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시장 모습은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마주의 시선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지금 앞으로 시간이 38분 정도가 남았어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 그래서 오늘 좀 타이트하게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쪽은 우량주 쪽은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면서 그냥 지수만 올라갈 뿐 아직까지 투심은 개선이 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쪽팔린 거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아이고 시장 되게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코스피 우량주 쪽만 괜찮은 것 뿐이지 나머지 쪽 중소형주 몰려있는 코스닥 쪽은 지금 현재 계속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보합으로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중간에 한번 낙폭이 있었고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이 떨어지는 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투심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아닌 악화도 아닌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올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환율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간선거죠. 이제까지 미국 역대 중간선거 할 때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그 기대감에 환율도 떨어지고 시장이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중간선거가 이제 끝나는데 오늘에서 내일 끝나는데 다음 주에는 뭘로 또 주식시장이 올라갈까요? 내일 CPI가 발표되죠. 자, 오늘은 빠르게 한번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코스피 지금 현재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어디 가서 상승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놀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코스닥이 못해도 전체적인 투심 개선이 돼야지 코스피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 개선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환율 떨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물론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중국의 차이나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내년에 대만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도피 자금이 그냥 국내 증시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시장이 상승보다 낙폭을 더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시장이 또 상승한다고 해서 유동성에 취해서 춤추지 마시고 긴장하야 이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일정 미국 중간선거 이후
호재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공화당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지수가 지금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이죠. 내일 10월 CPI 발표가 됩니다. 아직까지 CPI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하면은 좀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중간선거가 내일 차익 시현이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CPI 우려감에 만약에 예상치 물가보다 상회가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형 이게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거 저거 요거 저거 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시면은 만약에 뭐 아니면 투자예요. CPI가 좋게 나오면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오면은 아 이거 또 물렸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CPI가 생각보다 밑으로 소비자 지표가 밑으로 내려왔다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원이 탄력을 받기 때문에 또 시장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서는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처럼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쪽으로만 외국인들이 올려주는 것뿐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머니 속에 돈을 가만히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 개선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이 하고 갈 수도 없고 하락이 하고 볼 수도 없는 약한 탄력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유제 아직까지 리스크는 크게 없어요. 중국에서 피한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량주 쪽으로 투심이 개선이 돼가지고 네이버도 상승이 되고 카카오도 상승이 되고 SK 하이닉스도 상승되고 그렇게 위주로 상승이 되는 거죠. 물론 전이 미 증시 영향에 의해 가지고 상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반사 이익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냥 돈으로 꾸역 우량주만 높인 것뿐 진실은 없는 채 외국인들이 그냥 피난처에 그냥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가가지고 투심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그게 아니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도피 자금이 중국에서 온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중간선거 호재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지수가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같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되는 것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오늘 중간선거가 마지막으로 새벽 1시에 나와요.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그대로 가느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고 말 그대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에요. 공화당 쪽은 자국 내의 이익 실현으로 강한 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돈을 퍼는 방식으로 복지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에 미국 증시가 하락이 됐을 때는 국채 금리가 상승이 돼가지고 미 증시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국채는 말 그대로 뭡니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나라가 나라 자체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재정을 쓰기도 하고 그 돈을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지원도 해줍니다. 하지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성격이 각자 틀린 것처럼 민주당은 퍼주고 공화당은 퍼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정권이 공화당 쪽으로 하원 의원들이 많이 서베이가 될수록 채권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기대감에 공화당 쪽으로도 표가 몰리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뿐이지만은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뒤통을 많이 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근데 주가 올릴 때는 트럼프의 아무 말 잔치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된 이력이 예전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화당이 대 우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수가 상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환율은 금리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정권이 바뀔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환율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더 떨어질 것이다. 그니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와. 잠시 엄청나게 1365원까지 아까 전에 제가 확인할 때만 해도 그 정도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말 그대로 우량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돈으로 외국인들의 토피 자금이
들어오면서 돈을 꾸역꾸역 올라서 지수가 상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은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전명입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 하락이 되죠. 지수 하락이 되고 여기서 하락이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될까? 또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더 앞단계인 우투야 스텝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증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속도 조정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서 또 우투야 스텝 아니냐, 자이언트 스텝 아니냐.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줬다가 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CPI 물가 지표가 상회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올 경우 지수 상승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하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금리 조정에 대한 탄력으로 시장은 기대감 속에 계속 상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월스트리트, 뭐 말 그대로 JP모건 뭐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이렇게 내놓는데 다 틀렸어요. 매다시. 그러면은 지금 또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언론 매체들은 이제는 바닥이다. 바닥이기 때문에 돈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김치국을 마실 필요도 없고 무조건 현금 비중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승장일 때 있는 것도 못 챙기는데 어떤 매매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것도 못 챙기는데 상승장일 때는 본인 개별 종목을 체크해서 그동안 아낀 현금으로 평단가 조절을 하면서 탈출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먼저 안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거는 상승장일 때 그동안 납폭이 되었던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 조절하면서 본인들 종목을 탈출하는 그런 시간이나 가지십시오. 뭐 있는 종목도 못 챙기는데 어떤 거 매매야? 안 그렇습니까?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CPI가 내일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오면은 12월 달 FOMC 금리 조정은 탄력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 스텝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건 연준 파월 의장이 12월 4일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속도 조정을 하든 간에 나중에 지금 속도 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금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솔직히 금리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잠시 시장이 평온한 것뿐이지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요.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면 기업들이 왜 구조조정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 일이 없죠. 그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업들은 왜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될 것 같으니까 구조조정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예상은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고 있는 보유 종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보여드릴게요. 뿅. 자, 이 노안톡방에서는 모든 걸 다 관리해드리고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손절이 하는 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테마주의 시선 방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까지 16개 수익이 났고요. 16개 수익이 났고 그중에서 딱 손절한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6번으로 목표가까지 찍어가지고 80% 수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방송상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목표가까지 다 찍었고 방에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본인이 간절하시면은 이 방에 본인이 오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노안톡방에 오세요, 노안톡방에 오세요 이렇게 구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간절하시면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지수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요. 오른다고 해서 안정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뭐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을 뿐 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반인데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럴 때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그래서 이런 우량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 안도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실 때가 아니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반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도 또 조정이 될 테고요. 금리 인상이 만약에 더 세게 나온다 그러면 또 떨어지고 있던 환율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한 이런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는 시장, 여러분들은 아직 욕심내실 때가 아니다. 손실난 종목들 부분 회복하시면서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저희와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없는 날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정확한 공략,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는 노란톡방입니다. 저희 방송 지금 25분 남았는데 그 안에 입장해 주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일주일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하루만 찾아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또 저희 노란톡방 입장문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2가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없는 날에도 저희와 함께 편안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있으시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다들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과 동시에 저희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장 상황 살펴봤고 이런 시장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 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넘어가자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뭐 종목을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급한 사람들만 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여러분들 페이 많이 쓰시죠? 네. 저도 페이 많이 씁니다. 저도 페이 많이 쓰고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도 페이 많이 쓰시죠? 저 하루에도 몇 번씩 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로 만약에 선물하기 그런 것도 뭐 결제할 때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하고 네. 쇼핑할 때도 네이버페이로도 쓰고 엄청나게 페이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페이를 쓰면서 적립금을 이렇게 모아 감사 커피도 사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페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네이버가 올라갔다 카카오페이가 올라갔다 해서 이 관련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치국 마실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전 국민이 되게 많이 씁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페이 못해도 3천만 명 이상이 쓰고 있죠. 카카오는 뭐 전 국민의 그냥 통신 메신저이고요. 메신저 통해 가지고 페페이한다. 죄송합니다. 그 페이로 통해 가지고 네. 다 연결이 되면서 결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위에 더 점유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네이버는 쇼핑이 되게 많아요. 쇼핑을 보고 말 그대로 쇼핑을 보면서 페이로 또 결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페이 이용자 수만 해도 3천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화면에 전체적인 페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페이 관련주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입력이 돼야 페이도 연동이 되겠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토스, F페이, 삼성페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이버페이는 솔직히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도 카카오페이를 쓰겠지만은 아이폰 페이가 온다? 근데 더 웃긴 건 아이폰페이에 현대카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용카드 많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 그 현대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하고 현대카드하고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애플페이가 12월 30일 날 상륙이 되면은 말 그대로 현대카드 쓰는 사람들은 또 전입금이 모이겠죠. 전입금이 모이고 현대카드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 애플페이를 말 그대로 현대카드하고 협력을 한 거고, 말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국민 신용카드 많이 씁니까? 아니면 신한카드 많이 씁니까? 현대카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카드 엄청 다 쓰실 거예요. 전 국민이 거의 현대카드는 다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작용이 되는 게 F페이입니다. 그렇다고 레드 전문가가 F페이 관련주 이온이나 한국전자나 근거 갖고 왔을까? 아닙니다. F페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정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F페이가 산유가 한다고 하면은 떨고 있는 페이는 어디겠습니까? 제2 중소형 토스?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겠죠. 그럼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들을 다 모을 수가 없다. 전 세계로 뻗어가자. 이런 생각이 있고 한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자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더더욱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F페이가 온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F페이가 오면은 반사의 이익으로 어떤 페이 관련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진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갖고 왔으니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F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국내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갈 게 F페이하고 카카오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페이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 국민들이 삼성페이를 쓰지만은 왜냐면은 핸드폰이 갤럭시니까. 그럼 말 그대로 삼성페이가 깔렸으니까 삼성페이를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페이도 너무 많으면 배탈이 나요. 내 핸드폰에 페이가 많으면요. 페이 결제 시스템이 많으면. 그러면은 편리하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깨똑. 깨똑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상품을 보내고 선물해서 보내고 말 그대로 카톡으로 돈도 입금할 수가 있고 카톡으로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는 F 쪽으로 F페이는 많이 쓰는데 카카오는 많이 안 쓴다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 쓰겠습니까? 아니 안 씁니다. 우리 국민만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하고 F페이 쪽으로 저는 경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F페이가 현대카드라는 그 주요 그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라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현대카드를 쓰면은 현대카드를 통해서 F페이를 쓰면은 적립해 주겠다. 커피 쿠폰 주겠다. 그리고 선물 사은품 주겠다. 그리고 현대카드 F페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선물에 대해서 특정한 선물에 대해서 몇 프로 할인 적립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F페이를 많이 쓰겠지. 근데 무조건 F페이를 많이 쓴다고 해서 F페이 관련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F페이에 비해서 이 카카오페이는 어디 쪽으로 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뿅! 자, 중국하고 일본이겠죠. 카카오페이는 중국하고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 자체 내에서는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는 이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지만은 이 3천만 명, 4천만 명한테 카카오페이 쓰면서 이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 카카오페이에서 난 이거 스타벅스 커피 결제해야지. 그 스타벅스 커피를 결제했어. 근데 스타벅스하고 카카오페이하고 광고 협력사가 아니야. 그럼 카카오페이 쪽에는 말 그대로 적자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카카오페이 쓰는 사람들한테 투썸이라든지 아니면은 백다방 커피라든지 그런 커피 쿠폰 할인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겠죠. 아, 이 사람은 스타벅스 커피만 먹으니까. 그러면은 백다방이든 투썸이든 이게 카카오하고 광고 협력 업체하고 하면은 말 그대로 카카오페이가 이거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F페이가 전 국민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갖고 있는 F페이가 이제 상용합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는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메신저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또 현금을 쓰겠습니까? 신용카드를 쓰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중국하고 일본 쪽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말 그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쪽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쪽하고 협력하면 알리바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쪽으로도 페이를 연결을 하면은 중국인들 데이터라든지 한국 자체 내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쪽으로 페이 결제를 카카오톡으로 할 때 말 그대로 데이터 핀테크 쪽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카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피난지가 중국하고 일본이 F페이를 피해서 중국하고 일본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상생 협력 업체를 지금 모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관련주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제 옆에 화면이 뜰 거예요. 그 화면이 뜬데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휴!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페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한테 F페이를 피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핀테크 사업장을 차리려고 하는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자,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자 인증은 F페이 인증 관련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원, 말 그대로
이것도 F페이 관련주죠. 그리고 네 번째 네이버죠. 뭐 네이버는 솔직히 페이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네이버죠. 사실 페이가 핀테크가 최근에 상승할 때 네이버가 예전에 어떤 회사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회사 2조 원치 인수를 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2조 원치 인수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죠. 네이버가. 하지만 말 그대로 페이 관련주들이 뜨면서 네이버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솔직히 재무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테마로 올라가는 것도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페이 관련주가 무엇일까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한국전자인증도 있고 이온도 있고 네이버도 있습니다. 한국전자 이온 이거는 말 그대로 F페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F페이 갖고 왔냐? 이 빨간 우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사실 이 중에서 어느 거 하나도 상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은 이 중에서 제일 바닥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닥이니까 이 바닥에 사면 돼요. 그리고 매집하면 돼요. 이러려고 이 방송 자리에서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바닥은 뭐냐면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시장이 상승할 때 만약에 설사 제 예측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그동안 낙폭이 되었던 시장 지수가 상승하면 반반 매수세요. 개별 종목들도 올라간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설상 제가 갖고 온 종목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은 바닥이고 이 바닥 무조건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 시장의 반반 매수세 그동안 낙폭이 되었던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이 종목이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전자인증 이유원 사면은 F페이 이제 선용하니까 더 올라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빵으로 바닥권으로 돼 있는 걸 갖고 왔고 이 종목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차트를 살짝 찾아봤는데 한국전자인증이 그나마 약간 좀 횡보를 길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바닥이 어디 있고 고가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엊그제도 계속 금양도 2차 전지 올라가는 금양도 이건 너무 높아. 그래서 안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가지고 12DCU 우리가 요지시스 들어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요지시스 들어갔다가 어제 좀 물렸어요. 근데 오늘 매수가 분해해서 정리하긴 했어요. 네, 한 번도 그렇죠. 잃지 않는 게 회복했죠. 우리 방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한국전자인주도 저는 솔직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F페이 이 제휴가 이미 반영이 된 걸 수도 있어요. F페이가 도착을 했는데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지금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정답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비추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바일 결제, 페이 관련 종목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종목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지금 오늘 완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또 미국 중간선거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관련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네. 자, 이번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움직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나운서님. 좋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오기에는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고 사실 미 중간선거주가 가상 자산이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예매한 게 뭐냐면은 이 가상 관련주를 갖고 오기는 왔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노안톡방에 들어와도 진입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거 말고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하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열리고 있어요. 뭐 물론 맞습니다. 중간 선거가 열리면 수혜주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지만은 저는 사실 중간 선거의 수혜주는 단기간으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은 이미 공화당이 올라갈 거고 공화당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미 차익 매물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밤 10시에서 1시에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연관이 되어 있는 남북 경협주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CBDC 디지털 화폐이나 이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상자산이 말 그대로 왜 중간 선거의 수혜주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공화당이 지지율이 계속 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중간 선거는 말 그대로 중간에 인플레이션 민주당이 타격이 받은 거는 최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최고점이 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지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말 그대로 나라 정세를 제대로 못 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대의 의견이 많아지면 공화당 쪽으로 계속 하원 의원들 쪽으로 표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 증시가 3일 동안 공화당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다시 한번 4년 만에 바뀔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 수혜주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가상자산이 나왔을까요? 최근에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예전에 과거 이력에 공화당이 말 그대로 공화당이 이 법안을 어느 정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갑자기 중간선거 수혜주 인바이오젠이 상승이 되고 비덴트가 상승했고 빗썸 관련주만 상승했다 이거예요. 가상화폐에는 빗썸하고 빗썸하고 말 그대로 업비트가 있습니다. 업비트 관련주로는 우리기술투자가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빗썸 경제연구소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화당이 압도 기사나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코인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해.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게 말 그대로 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인은 떨어지고 있고 빗썸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빗썸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만약에 미국 중간선거 수혜주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코인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코인 관련주, 업비트 관련주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빗썸 관련주만 올라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온 것 뿐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날 중대 발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15일날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만약에 오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가 나오면은 나 대통령 선거 나가야지. 그거 15일날 발표해야지. 그걸 이미 던져놓은 거죠. 그렇죠? 그거 이미 던져놓고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 국내 증시에서 코인이 전부 다 수혜주가 아닌 빗썸만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 빗썸 관련주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테마가 되고 빗썸 관련주들이 또 15일 날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예를 들어서 생각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중간선거 수혜주가 코인 관련주하고 하면은 코인도 상승하는 게 맞는 거고 코인 주식 관련주도 상승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코인은 떨어지고 있고 빗썸 관련주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왜? 빗썸이 단독으로 논문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선거 수혜주로 입히게 된 거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날 발표될 그 중대 발표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옆에 화면이 뜰 거예요. 제 옆에 화면이 뜰 건데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중간선거의 수혜주는 암호화폐하고는 하지만 암호화폐의 반 정도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암호화폐가 전체적인 수혜주하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상승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폭락했죠. 비트코인 폭락하고 말 그대로 업비트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연구소가 빗썸하고 업비트가 있는데 업비트 관련주 하나투자증권 말 그대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는 상승은 못하고 있고 빗썸에서 발표한 논문 때문에 미국에서 중간 수혜주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빗썸 관련주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비트 관련주를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인바이오젠, 하나기술. 근데 저는 사실 인바이오젠이 왜 연속으로 상가갔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게 빗썸의 최대 주주는 사실 비덴트거든요. 빗썸의 최대 주주는 비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그냥 오픈해 드린 거예요. 뭐 네.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알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명하고 나하고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너한테 방에 들어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방에 들어와서 비덴트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관련주고 비덴트는 빗썸이야. 근데 인바이오젠이 빗썸을 연결진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하나기술도 빗썸 관련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먼트도 있고 빗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비덴트의 최대 주주가 대장으로 안 올라가고 인바이오젠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투심으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덴트가 사실 비덴트가 약간 좀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재무도 약간 안 좋아요. 그래요? 재무도 안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쨌든 투심으로든 올라가고 있으면 인바이오젠 같은 종목들도 한번 짧게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요? 솔직히 뭐 수익을 위해서 하면은 인바이오젠 같은 것도 뭐 진입을 시켜도 되겠죠. 네.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미 60%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이미 60%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했어요. 이거는 나 오늘만 살 거야. 나 인생은 한 방이야. 네. 인생은 한 방이야 하시는 분은 뭐 인바이오젠 들어가도 괜찮죠. 네. 사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투심으로 올라가는 거 뭐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거는 비덴트 아니면은 하나기술 하는 건데 하나기술은 또 느어. 그래서 느려요? 하나기술 별명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하약기술입니다. 하락 기술이요? 하약기술이에요. 어머나.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간다고 해서 하약기술은 별명이 하약기술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인바이오젠은 사실 이 인바이오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바이 뭐 주도 있고 하지만은 비덴트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도 투심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특징주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인바이오젠으로 더욱더 강하게 투심이 몰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종목이 왜 연관이 돼서 상승이 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했는데 또 그게 맞아요, 연관 맞아요. 관련주에서 또 올라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주식인데. 네.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 형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야급 필요도 있고 이 테마가 연관이 되어 있어? 하면 이 테마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을 아끼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사실 지금 시장은 큰 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더 올라갔습니까? 그 밑에 그냥 지구 밑으로 뚫어가지고 수심 500m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맞춰서 사실 비싼 관련주들이 가상화폐가 중간선거 수혜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코인은 떨어지고 있고 업비트 관련주들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전체적으로 중간선거 수혜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투심으로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논문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빗썸 관련주들이 상승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갖고 온 거는 트럼프가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다 예상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 관련된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5일 전후로 해서는 혹시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15일 이수 지금 며칠이죠? 오늘이 지금 12월 9일이죠? 9일이네요. 9일이고 그럼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 그 전에 미리 상승할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상승하잖아요. 기대감에 네. 상승하고 미리 우려감에 하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일정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이렇게 관련주 중에서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급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금 3일 동안 50%가 60%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의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종목 빗썸의 최대 주주라고 하는데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15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대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저희 약 1분 20초 정도 방송 시간 남았으니까 그 전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물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